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 작가라고 하고요. 회화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의 작업의 출발점은 일단 이 캔버스 안의 세계와 캔버스 밖의 세계에 대한 그 경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캔버스의 화면의 그 스케일을 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어떤 트랜지셔널 포인트로 이제 저는 설정을 했고, 그래서 좀 구멍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리얼리티의 세계와 그 페인팅 안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어떤 그 접점의 역할을 이 캔버스의 화면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대로 이제 경계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좀 그 캔버스의 화면이 움직이게 하는 거, 그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좀 이 화면이 움직이거나 흐르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자라나고 있다거나 좀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움직임을 만드는 그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좀 두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마띠에르예요. 그러니까 그 물감의 마띠에르를 이용해서 좀 그 화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듯한, 그리고 화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움직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마띠에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붓의 스트로크를 이용한 좀 속도감인데요. 그런 것들이 좀 방금 화면을 그려낸 듯한 좀 그런 시간을 좀 멈춰주는, 프리즈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좀 속도 있는 그런 붓질을 통해서 화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색이라는 그 요소가 회화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 그린 페인팅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블루라는 색이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블루 페인팅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고 싶었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되게 많은 에너지를 쏟으려고 했고요. 제가 되게 블루라는 색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블루의 면을 살려서 좀 그 에너지를 화면 안에 집어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계절을 담는다거나 어떤 좀 인간이 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시각적으로 전환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블루에 되게 여러 가지 매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시각적으로 좀 블루라는 색이 선사하는 그런 청량감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되게 다양한 블루에 되게 바이브가 많이 있는데 그 미묘한 차이를 좀 잘 담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의 작품이 여태까지 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작업을 해오면서 되게 구상과 추상을 좀 모호하게 되게 넘나들었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좀 블루라는 공통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작업을 해왔던 그 시리즈들을 생각을 해오다 보니까 좀 그런 좀 더 구상적인 작업이랑 좀 더 추상적인 작업들을 좀 어떻게 하면 연결을 시켜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게 굉장히 추상적인 이 뒤에 있는 작은 작업인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되게 몬드리안이 나무를 되게 구상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추상적으로 발전시켰던 그 도상, 네 가지의 그 도상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반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추상적으로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 반대로 구상 쪽으로 좀 더 넘어가는 작업으로 발전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8호짜리 굉장히 추상적인 작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좀 더 그 화면의 스케일을 확장을 시켜가면서 좀 더 구상 쪽으로 가는 그런 작업으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가장 이번 출품작 중에 가장 큰 이 작품은 더 페인터스 팜이라는 이제 시리즈로 제가 작업을 해왔던 어떻게 보면 그런 형식을 그대로 따오긴 했지만 푸른색으로 제가 작업을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푸른색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또 제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되게 순간적인 그런 에너지를 담는 그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들에 되게 이 블루가 잘 맞아 떨어진다는 그 접점이 있다는 거를 느꼈고 그걸 굉장히 흥미롭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가 이 캔버스의 화면을 어떤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의 역할로 이제 게이트 역할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진짜 그 물리적인 경계에 관심이 많은데 한번 이중적인 그런 경계를 만들어 보면 어떤 느낌이 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뭔가 그런 액자 안에 액자 그 소설에서의 그 형식처럼 그 회화 안에서의 그 형식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출품을 하게 된 작품들이 이제 전부 다 신작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색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이번 전시가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되게 계기가 되었고 뭔가 주제가 먼저 던져지고 이렇게 나중에 발전시키게 된 경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되게 랜덤하게 그냥 떠오르는 영감들로 이제 화면을 만들어 가다가 좀 만들어진 접점으로 좀 좁혀드는 식으로 이제 항상 작업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되게 블루라는 그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재밌었고 좀 파란색, 그러니까 다양한 파란색의 그 정말 파란색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색깔의 파란색에 대한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한 좀 그런 관심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일단 저의 작품에서 이제 마티에르가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는 작품들이 있고 또 굉장히 플랫하면서 붓터치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작품이 있을 텐데 그거의 그 두 가지의 면들을 좀 그 차이점을 집중해서 보시면 거기에 또 관람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그 그룹전에 참여를 하는 거더라고요. 계속 지난 한 2, 3년 동안에는 개인전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룹전에 참여를 한다든지 했었는데 이제 꽤 자세한 그런 제시어가 있는 그런 그룹전에 또 4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한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인텐스한 그런 그룹전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준비하면서 되게 흥미로웠고 전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되게 감사드리고 좋은 전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5월 말에 LA에서 개인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좀 그 블루 페인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블루라는 색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좀 개인전의 주제까지 되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또 7월에는 오브제를 이용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룹전도 기획되어 있고 그냥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
네, 블루라는 색은 저한테 굉장히 시각적인 청량감을 선사하는 그런 굉장히 큰 에너지를 주는 색이고요.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서 너무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전시 재밌게 잘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작업하고 있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작업을 하고 싶고 작가가 너무 되고 싶긴 했는데 제 안에 뭔가 이야기가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사회생활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30을 목전에 앞두고 왠지 이때가 아니면 하고 싶은 걸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29, 11월에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30살부터 대학원을 다니면서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여기저기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들 그리고 제가 했던 일들 관련해서 사이드 잡을 계속 하면서 작업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뭐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긴 한데요. 책을 만든다고 하는 게 뭐 대형 출판 뭐 이런 건 아니고 소규모 출판에 가까운 제 작업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동료 작가분들 작업에 대한 작품집 같은 것들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처음에 가서 이제 한 몇 년을 작업을 쉬었던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맞는 작업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매체들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설치도 해보고, 뭐 디자인 일도 좀 많이 해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곰팡이를 배양하는 작업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실험적인 작업들을 많이 해봤었고, 근데 이제 제 베이스는 사실 드로잉이나 이제 페인팅 종류긴 한데 그게 아닌 그 외의 것들을 되게 많이 해보려고 했고 그렇게 했던 기간이 한 3년 정도 그렇게 했었고 결국엔 다시 좀 페인팅 위주로 돌아오게 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공이기도 한 판화랑 그리고 이제 페인팅 작업인데 좀 저는 좀 드로잉이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의 어떤 원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작업을 어떻게 그 장점을 부각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다시 하게 된 지 이제 8년째 됐습니다. 뭔가 그 어떤 세계를 만드는 게 설치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협업해서 만들어지는 작업인데 제가 매번 이제 사람을 모아서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성격상으로도 좀 어렵고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좀 힘에 부쳤는데 이제 사실 초반에는 공공미술 작업도 좀 꽤 했었어요. 그래서 뭐 서점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예술 서점 운영을 해본다던가 뭐 그런 일도 했었고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 100명의 피로도를 조사해서 그 피로도의 그래프를 페인팅으로 해서 뭐 유서 페인팅 뭐 그래프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북서울미술관에서 전시하고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요. 근데 약간 그건 좀 더 그래픽 디자인에 가까운 일도 하고 그때는 이제 영상 설치 작업이어서 아예 공간 자체에 빔을 뭐 4개를 쏴서 이제 그 안에서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뭔가 질문에 답하는 뭐 이런 체험에 가까운 작업도 해보고 했는데 약간 거대한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술에서 되게 대단한 걸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약간 생각이었는데 근데 되돌아보니 그걸 하고 보니 뭔가 되게 껍데기 같고 그래서 좀 더 그냥 이제 오래 하려면 제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미감으로 좀 더 돌아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드로잉이나 메모 같은 걸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게 좀 더 많이 불어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뭐 끄적였던 작은 그림들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면서 그림을 좀 더 많이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역사예요. 되게 생뚱맞죠? 역사인데 제가 원래 역사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 좀 세계사 같은 것도 다시 좀 보고 있고 그런데요. 작업이랑 사실 딱히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리고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되는 게 어떤 시기에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개인전에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바는 사실 저 그림 저기 구석에 있는 그림이 읽는 사람이라는 그림인데 이제 저 그림의 주제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좀 세상을 잘 읽고 싶다. 그리고 뭐 그걸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어쨌건 그 어떤 사건의 앞과 뒤를 좀 맥락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회화는 되게 한 번에 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너무 그렇게 설명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미와 뭐 그런 이제 시각적인 것들을 가져가고 거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이제 책 작업으로 좀 보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이에 좀 더 익숙하긴 한데요. 왜냐면 이제 판화 전공을 하기도 했고 뭐 학부 때도 종이 만드는 수업도 있었고 종이별로 이제 찍히는 게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종이가 익숙하긴 한데 종이가 견고하지가 못해서 그래서 캔버스로 좀 넘어왔고요. 그리고 확실히 유화가 보존력이 되게 뛰어나서 유화로 좀 넘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도자기 작업이나 뭐 또 판화 그리고 페인팅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자연을 많이 그리는 것 같고 이번에 블루 페인팅 전시에서는 좀 더 바위산 깎여 내려간 거 뭐 이런 게 되게 그냥 사실 시각적으로 좀 관심이 가기도 하고 뭐 세월의 축적인 느낌도 있고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시각적으로 좀 끌렸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산행을 좋아해서 네. 제가 많이 보는 것과 접하는 것들을 많이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정물을 굳이 말하자면은 정물을 그리는 이유는 정물 자체의 속성보다는 그 선이랑 색 때문에 이제 좀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주로 요즘에는 큰 풍경의 어떤 사람들, 동물들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의 상태를 좀 생각했어요. 밤의 상태? 그러니까 좀 근데 그게 개인전에서 했던 거랑 사실 같은 맥락인데 제가 구름 그림을 그렸던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비행기가 나는 구름 위에서 날고 있는 상태를 그린 거였거든요. 이제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밤의 상태? 그러니까 사실 작업을 계속 하는 게 계속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블루라는 게 심리적인 것, 뭐 혹은 공간적인 것, 뭐 시간적인 것 다 은유할 수 있지만 좀 어떤 상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블루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 파랗게 돼버려서 그래서 좀 그 색깔 자체보다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좀 더 갔던 것 같아요. 어떤 로드무비처럼 뭐 제가 영화를 찍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을 저는 그리고 어떤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상인데 저는 이제 완전히 현실이 없는 상상은 할 수가 없는 편이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퇴사하고 태즈메니아 여행을 2달 동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호주의 제주도 같은 섬인데 바로 위가 파푸아뉴기니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동물과 식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봤던 것들과 그리고 이제 서울에 지금 제가 보는 것들, 그리고 그때 이제 뭔가 계속 이제 내비게이션 보면서 계속 헤맸던 기억이 되게 있는데, 아무튼 그때의 상황을 좀 떠올렸었고요. 근데 그 상황 자체에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현실의 레이어가 좀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란색이 사실 좀 공기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 파란색을 저는 이제 어둠을 파란색인데 좀 보라에 가까운 파란색으로 어둠을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그냥 블랙은 잘 안 썼어서, 그래서 일단 되돌아보니까 제가 파란색을 되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좀 느끼기도 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제안을 주셨던 시점이 그 개인전 끝나고 나서 좀 약간 멍한 상태일 때여서, 항상 좀 개인전은 되게 많은 걸 소진하는 그런 자리여서 끝나고 나면 되게 허무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딱히 뭐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제 일상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제 좀 되게 허무하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블루를 주시고, 그리고 피카소의 청색시대 책을 주셨잖아요. 근데 피카소의 청색시대 책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감정과 굉장히 닿아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서 더 벗어나고 싶었지만, 뭔가 그 블루가 그래서 왔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블루가 블루로만 있을 때는 안 예쁜데 블루와 어울리는 다른 색과 있을 때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블루가 제가 블루를 정말 많이 이렇게 발라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울리는 색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조합 같은 것들을 좀 발견했고, 그리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눌러줘야지 그 앞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좀 그런 어떤 관계 같은, 위계 같은 거, 뭐 그런 거 그리면서 그런 게 좀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관람자분이 판단하시는 대로가 이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제 그림에서 어떤 포인트라고 한다면 제가 좀 숨은 그림 찾기를 좋아해서 여기저기에 뭘 좀 숨겨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잘 찾아보시면 뭐가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구석구석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디에나 있고, 그리고 제가 느끼지 못하지만 제가 항상 쓰고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색깔인 것 같습니다. 새로 이제 오픈하게 된 CDA 공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전시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블루 페인팅 그룹전의 회화 작품으로 참여하게 된 주유진 작가라고 합니다.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들은 항상 몇 번씩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엔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제가 계속 품고 있었던 한 질문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질문인데, 그 질문을 갖고 살면서 뭐 예고도 가고 미대도 가다 보니 표현 방법을 배우게 됐고, 그리고 삶을 살면서 뭔가 표현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게 강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작업의 형태로 풀게 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엄청 어릴 때 생각한 거예요. 네다섯 살? 막 이럴 때 생각한 건데, 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들 어디로 가고 있지? 이 질문이었고, 이 질문이 너무 강렬하게 내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혼자서 의문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가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로 가는지 아니면 왜 가야만 하는지 뭐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표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지점은 제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물처럼 흐른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맹자 말 중에 관수지교 필관기란이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방법은 물이 부딪히는 곳을 바라보면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거였고, 아, 그럼 나도 부딪히는 곳을 봐야겠다. 거기에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멈춰 있는 그런 순간들을 되게 관찰하고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표현하기 시작한 거는 대학 때도 아니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제가 여행을 엄청 다녔는데 그 여행을 다니면서 되게 수많은 장소들에서 멈춰 있는 곳들을 관찰을 하고 그거를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처음 단계에서는 제가 페인팅을 사실 먼저 했던 건 아니고 왜냐면 저는 과도 판학과를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었고 드로잉으로 작품을 많이 냈었고 왜냐면 여행을 하다 보면 회화를 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화로 되게 트레이닝이 돼 있던 상태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회화를 시작하게 된 사실 계기는 제가 파리에 있었을 텐데 거기 되게 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머무는 것, 멈춤이라는 것에 집중을 했었을 때 그것과 맞는 매체가 뭐가 있을까 봤을 때 회화가 가장 저랑 잘 맞는 매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작품들을 많이 보면서. 그래서 회화 쪽으로 좀 더 그때부터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감정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그 멈추는 장소들을 제가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장소들이 사실 제가 다양한 곳을 다니니까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 모습들이. 근데 그 다양함은 내가 생각하는 그 멈추는 장소에 되게 부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어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표현을 하면서. 근데 그걸 모르다가 이제 점점 이 장소가 갖춰야 되는 게 다양함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 그곳에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를 갖춰야겠다. 그럼으로써 그 존재가 그곳에 멈춰 있을 때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성질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계속 돌아갈 수 있으면서 모습이 다양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 있는 걸까 생각하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내부에 있는 장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뭔가 어떤 내밀한 풍경에 대한 상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거를 상상을 하고 캔버스의 구성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성격이 변한 것 같아요. 그 풍경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사실 유화 물감은 쓰고 있고 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도시에 있을 때마다 항상 그 화방에서 쓸 수 있는 건 다 써봤었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거 위주로 다 써봤었을 때 파스텔이 저랑 너무 잘 맞았었고 그러니까 건식 파스텔, 소프트 파스텔 하고 그러니까 피그먼트 그 자체를 쓰는 거랑 돌가루 같은 것들을 섞어서 쓰기도 하고 면은 다양한 그 면을 써봤는데 그 린넨 캔버스 자체가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 재료들을 표현을 하는데 블루는 사실 제가 이 전시 때문에 사용하게 된 색깔은 아니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기 마음 먹었을 때 처음 썼던 색깔도 파랑이고 그러니까 파랑을 쓰기 위해서 색을 공부하다 보니
다른 색들이 더해진 경우였어요. 그래서 저의 완전 초기 뭐 유화를 시작하기 전 그런 작업들, 수채화 작업들 뭐 이런 것들도 거의 파란색밖에 없을 정도로 파란색을 굉장히 많이 썼었고, 계속 쓰고 있었어요, 파란색은. 그래서 파랑은 뭔가 그냥 색깔보다는 저한테는 뭔가 저랑 조금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그 인생을 같이 살아오는 색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언젠가는 이 파랑을 가지고 전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언제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전시 제안을 주셔서 아주 흔쾌히. 파랑은 되게 역사도 길고 되게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파랑은 약간 색깔로 다가왔다기보다는 어떤 추상이 다가온 건데 그게 파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그룹 전에 제가 선보이게 될 이 작품들은 제가 아까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그런 내밀한 장소들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이 파랑은 저의 내밀한 장소를 표현한 것 같아요. 저랑 동일시하다 보니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파랑이라는 추상을 생각을 했을 때 그 풍경이 어떻게 펼쳐질까 생각하면 조금 그림들 여기 좀 펼쳐져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발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저는 어떤 장소든 간에 그 장소에 희망을 품은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저한테는 수평선이고, 그러니까 수평선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평선을 넣고, 어떤 감정이든 두려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그 모든 걸 감싸 안을 수 있는 광활한 하늘.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요소들이죠.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특정한 감정을 너무 노출하는 걸까봐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하긴 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슬퍼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고개를 살짝 이렇게 숙이고 있거든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이시면 그런 자세인데, 제가 이 자세를 영감을 받았던 거는 스타바 마테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뭐 영감이 돼서 또 노래도 나오고 미술 작품도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내용이 그 자식 잃은 어머니에 대한 내용인데, 뭐 예술을 잃은 성모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스타바 마테르 돌로로사, 이거가 풀네임인데 그거를 번역을 하면 슬픈 성모가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너무 슬픈 사람인데, 자식 잃은 슬픔을 제가 뭐 되게 상상 못 하겠지만 누구든 그렇게 최대치의 슬픔을 각자 갖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뭔가 너무 슬픈데 웅크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막 널브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데 고개만 살짝 숙이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저거는 슬픔인데 슬픔을 띄워서는 어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조금 빌려와서 약간 슬픈데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슬퍼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면서 제가 아까 희망을 나타내고 싶다던 수평선을 놓고 어떤 이런 선은 제가 작품에 가끔씩 넣는 선이에요. 이 선은 의미만 사실 생각하자면 이것도 어떤 희망을 표현하기 위한 메타포인데, 저런 형태 자체는 별똥별에서 넣기도 했고 그 무지개에서 넣기도 했어요. 별똥별이나 무지개 메타포는 제가 조금 자주 쓰는 거긴 한데, 무지개 같은 경우에는 지상이랑 하늘을 연결하는 어떤 선이래요. 그래서 제가 내밀한 풍경에, 이 풍경 같은 거는 자기 안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바깥을 연결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에 내가 여기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장소에 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이랑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선인데 그런 선이 되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저렇게 위로하듯이 빛나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비슷하거나 차이점 같은 거는 현재는 잘 안 느껴져요, 사실. 비슷함이라든가 차이점 같은 경우에. 왜냐면 거의 뭐 파랑은 저랑 동일시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슨 신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내 팔 달려 있는 게 어느 날 봤을 때 막 새로운 팔이 생겼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조금 오늘 봤을 때 좀 두꺼워졌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지. 그래서 막 너무 새로운 거나 너무 다르거나 했던 건 사실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파란색이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거든요. 근데 파란색 이번에 쓰면서 파란색이 예쁘기도 하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저의 뭔가 자전적인 작업이라고 했지만 저는 어떤 내밀한 그런 풍경에 대한 가능성을 하나 제시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자신만의 그런 내밀한 풍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굳이 블루가 아니더라도 약간 피난처 같은 피난처 같은 느낌이네요. 블루가 저의 어떤 내밀한 풍경이기 때문에 저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제가 어떤 것들을 다 표출하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어두울 수 있어서 밝음의 가능성을 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색인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 블루를 말하게 된 것도 전 좋지만 그룹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두 다 또 여성분들이시고 그런 점도 그냥 반갑습니다.